오프닝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목표 주가 그리고 투자 의견이 바뀐 종목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종목 공개합니다. 자, 오늘은 게임주 중에서 네오위즈가 목표가 상향 조정됐고요. 그리고 목표가 하향 조정된 것은 신세계 인터내셔널, LX 하우시스, 덕산 네오루스가 있고요. 그리고 유지된 종목 중에서는 KT, KB금융, 삼성 SDI, LS, 그리고 신규 종목으로 한미약품이 커버리지가 시작됐습니다. 자, 첫 번째로 네오위즈 보겠습니다. 대신증권 매수 의견 유지 39,000원에서 무려 53,000원으로 크게 올렸습니다.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견고한 하반기 실적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 기존 탑라인의 매출은 견조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45%를 담당하는 웹보드 게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견조한 실적을 내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그리고 하반기 실적으로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에는 타오게임즈라고 해서 네오위즈의 지분이 39% 갖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신규 게임을 론칭을 했는데 원스토어 기준으로 매출 순위 10위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초반에 이런 강력한 매출을 회사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주 좀 알려진 부분인데요. 신작입니다. 게임스컴에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피노키오를 주제로 한 신작 게임이 되겠죠. 피해 거짓이 되겠는데요. 독일에 대한 현장 분위기 매우 좋았고요. 또 연일 수상작에 대한 행보가 좋았기 때문에 피해 거짓 역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6개월 예상 판매량을 기존에 100만 장을 잡았었는데 이거를 2배로 늘리게 되면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다음은 신규로 올라온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인데요. 하이투자증권 매수 의견 유지, 목표 주가 38만 원입니다. 제목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뭘 기다렸을까요? 보겠습니다. 자, 우선 롤론티스와 관련해가지고는 국내 최초로 FDA에서 신작 승인을 받은 사례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9월 초에 받았습니다. 국내 공장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판매하는 지금 최초의 바이오 신약이 되겠고요. 또 동사가 자체 개발한 약효 연장 플랫폼인 랩스커버리의 첫 FDA 승인 사례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내다 봤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긍정적입니다. 북경 한미 지사와 관련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2분기 호실적입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8%, 매출 31%, 거담제랑 유아용 제품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에 대한 그런 수혜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평가 자체가 북경에서의 이런 매출 확대 그리고 내수의 주요 품목들의 꾸준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난다는 관점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목표 주가 하향 조정된 종목들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고요. 유한타증권 매수 의견 유지 5만 원에서 5천 원 내렸습니다. 4만 5천 원이고요. 차별적 소비로 이익 모멘텀의 우위를 점령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비싼 것만 잘 산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최근 3개월 동안 주가는 19%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왔다고 보고 있고 근거로는 다른 종목들하고 비슷합니다. 경기도나 소비 위축 거기에다가 해외여행이 정상화되어 가면서 소비가 약간은 분산되고 있는 것까지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소비의 양극화가 오히려 신세계 인터내셔널 입장에서는 호재인데요. 이제 해외 의료, 수입 화장품 이쪽에서 수요가 강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고가 수요가 견고하다. 여기에서 차별화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3분기 전망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7%, 매출 11%가 되겠습니다. 역시 의류, 수입 화장품, 수입품 중심으로 지금 계속 고성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화장품 부문에서는 비디비치 이쪽과 관련해서 완연한 회복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전체적인 모멘텀은 견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목표 주가의 타겟 배수 조정 때문에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LX 하우시스 보겠는데요. 유한타 증권입니다. 매수 의견 유지 79,000원에서 5만 원까지 꽤 세게 내렸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마진 개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업이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부터 체크합니다. 건자재 중심으로 올리고 있다라고 올리고 있는데요. 주택 분양 확대가 되면서 후행하고 있는 B2B 아이템 예를 들면은 창호 그리고 기능성 유리 샤시 이런 것들입니다. 거기에다가 PF 단열재 이런 프리미엄군 제품까지 실적을 기여하는데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재료가 되는데 반대로 영업이익을 부진하게 또는 더디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원자재 값이 부담이 되고 있고요. 또 사업 내부적으로는 자동차 소재 필름 이쪽에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진 개선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얘기하면서 PF 단열재와 관련된 효과는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건자재, 우선은 주요 원재료인 PVC 가격 자체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 운반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거기에다가 원달러 상승에 따른 원재료 매입 비용이 증가가 되면서 개선 효과가 조금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큰 그림에서는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실적이 하향 조정되고 건자재 업황이 둔화되다는 매크로 변수를 좀 더 고려해서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하향 조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마지막 목표 주가를 낮춘 종목 덕산 네오룩스고요. 하이투자증권입니다. 매수 의견 유지 55,000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습니다. 자, 우선 3분기는 전망치를 내다봤는데요.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다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율 수혜를 받고 있고 주력 고객사인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4 그리고 갤럭시 폴드 플렉서블 OLED 패널 생산량을 늘어난다라는 내용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IT 수요가 부진하다라는 것은 이 전체적으로 관련 회사들을 다 끌어내리는 공통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후년 OLED 소재와 관련해서 상승 사이클에 진입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진입한다라고 밝혔고요. 자, 우선은 2024년 상반기에 OLED 패널이 채택된 아이패드가 출시가 되고 또 하반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용 OLED 신규 라인이 시작될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런 실적 성장 기대감을 선반영해서 내년부터 회복세가 미리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부진하다라는 점,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측면에서 우선은 목표 주가 살짝 낮췄습니다. 지금까지 오프닝 리포트였습니다.